안녕하십니까, 조다입니다. 자, 오늘 재밌었던 경기 UFC 312 이제 두리쿠스 두플레시와 션 스트링랜드의 2차전이 있었는데, 1차전은 이제 두플레시의 이제 매랍 같은 에너지처럼 계속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포인트 싸움이라든지 데미지를 끝까지 주고 편측적인 기술들로 해서 1차전 때는 완패를 했었어요, 션 스트링랜드가. 그래서 2차전에는 단단히 이제 이를 갈고 나왔죠, 션 스트링랜드가. 그리고 션 스트링랜드의 훈련 과정을 저는 엿볼 수 있었던 게, 김동현 선수 유튜브에 션 스트링랜드 미국에서의 팀에 찾아가서 션 스트링랜드 실제 사이즈가 어떠한지, 왜냐면 그 뭐 고석현 선수와 마주했었을 때, 페이스오프 했었을 때, 김동현 선수와 페이스오프 했었을 때 이런 피지컬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완력, 그 다음에 어떤 스킬셋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 스트릭랜드가 타격가라서 레슬링을 되게 등한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레슬링 실력이 그냥 디펜스만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주류가 아니라서 실제 경기 때는 잘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유사시 때만 쓰려고 그냥 장착만 해놔서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김동현 선수하고 레슬링을 그래플링을 비볐을 때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체급 차이, 키는 둘이 비슷한데 체급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어떤 리스크는 있지만, 확실히 뭐 완력이나 그리고 레슬링의 이해도라든지 몸놀림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타격가로서 그냥 수비만 하는 그런 레슬링이 아니라 아예 진짜 내가 유사시에는 레슬링 전략으로 플랜을 바꿔서 경기 안에서의 어떤 조립으로 쓰겠다라는 정도의 아예 레슬링을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 보고 그런 레슬링을 구사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아데사냐 완전 타격가였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결이 스트링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트링랜드도 절대 레슬링 영역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짤짤이 좋아하고 자기가 디펜스 하는 상황에서 다 슬립으로 흘려내고 본인 때리는 거 한두 방씩, 연타 콤비네이션도 없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차갑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한두 방씩으로 계속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러다가 이제 뭐 상대가 데미지를 입거나 사인을 주면은 그거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쥐어짜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그래서 2차전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도박사들은 이 스트링랜드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실제 경기 해보니까 스트링랜드는 예전 스타일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스트링랜드도 저도 이번에 정의를 내리자면은 아데사냐 같은 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상으로 스트링랜드는 변화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거가 이제 상대한테 이제 분석이 되고 파괴가 되면, 저는 스트링랜드가 뭐 드라마틱하게 스타일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굳혀버렸고 습관적인 것들이 고질적으로 몸에 머슬 메모리로 딱 자리 잡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또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었잖아요. 평상시에 레슬링을 좀 섞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아예 그냥 원툴이란 말이에요. 그냥 디펜스로 그냥 이렇게 수비 위주로 하다가 자기 최소한의 공격 하나 내지 두 개만 내고, 하나 내지 세 개만 내고, 그러다가 이제 데미지를 쌓거나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이기는, 좀 평상시의 언행과 무브에 비하면은 경기는 좀 재미없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뭐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되게 독특한 스타일에 기술적이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는 없습니다. 그치만은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이외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독특하고 본인의 캐릭터를 잘 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 격투기 스타일이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이렇게 스타일로 했던 선수들이 없어요. 코너 맥그리거를 따라하는 유사한 선수들은 많잖아요. 하고 또 하빅 같은 레슬러 스타일로 체인 레슬링 하는 선수들은 많잖아요. 근데 디플래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션 스트링랜드 같은 스타일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독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성이 있고 그런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기 때문에 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링랜드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수비 최대한 많이 하고, 상대가 내는 이제 이런 공격들에서 파괴하는, 거기서 카운터성을 노린다거나 거기서의 빈틈을 찾아서 잽을 날려서 빈 공간에 상대가 이제 잽이라든지 공격을 퍼붓다 보면은 손이라든지 관절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드가 없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짧은 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단발성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쌀려고 하는 것들을 여전하게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심을 앞쪽으로도 많이 놨다라면, 초반 라운드 때는 아예 중심을 뒤로 놓으면서, 아예 상대가 때리는 거를 뒤로 누우면서, 아니면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아니면 목을 뒤로 젖히면서 다 슬립할 수 있게 그렇게 이미 수비를 먼저 세팅해놓고 이제 본인 공격을 이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했지만은
변화라고 한다면은 뒷중심으로 많이 가져가더라. 라고 이제 하고 또 앞에 프론트킥, 그 다음에 손 계속 뻗어가지고 손싸움 하면서 하고 또, 잽으로 이제 좀 계속 간보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비슷했습니다. 그 푸더크도 뭐 좌우, 앞뒤, 그 다음에 뭐 45도 계속 섞어가면서, 계속 이제 상대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제 카운터성으로 이제 노린다든지, 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했었죠. 디플래시도 갖고 왔는데 둘 다 뒷중심으로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스탠스 계속 이제 체인지 해주고, 디플래시 같은 경우는 짤짜리를 이제 선스트링랜드는 이제 잽으로 갖고 왔다면은 스트링랜드는 이제 로우하고 이제 하이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데미지를 보고 펀치를 낼 때는 아예 힘없이 칩니다. 그게 다 가짜예요. 예. 그러니까 펀치로 에이아이아이아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펀치도 있다라는 것만 감만 주고 원거리에서 스트링랜드의 잽보다는 드리쿠스의 이 킥이 훨씬 길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킥 데미지를 많이 줬었어요. 그렇지만 스트링랜드도 디펜스가 좋은 게 그 학다리 전법, 이제 스트링랜드는 항상 들어가거나 뒤로 빠지거나 할 때 앞에 있는 다리가 노우킥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카프킥에. 그걸 항상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를 계속 흘릴 수가 있거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카운터킥을 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왜냐면 그 다리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1, 2라운드는 짤짤이로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고 드리쿠스 드플래시가 경기 전에 레슬링을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레슬링이 이제 언제 나오나 하면서 저는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연막이지 않았나. 예. 레슬링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예. 레슬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1, 2라운드 때는 이제 포인트 싸움으로 이제 갔었는데, 드리쿠스 드플래시가 이제 킥으로의 어떤 데미지 재미와, 그 다음에 한 번씩 나 펀치 있다 힘없이 이렇게 때리는 거. 그런 것들이 왜냐면은 킥으로 이제 시선을 끌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우당탕탕 들어가서 이렇게 막 쏟아붓는 펀치라든지 백스핀 블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밑에다 시선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앞발 하이킥으로, 하이킥도 좀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브라질리언 킥처럼 관절이 약간 돌아가면서 변칙적이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방 또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킥으로 분산시켜놓은 어떤 시선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펀치를 낼 때 좀 용이하게 이런 것들이 물론 힘은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 셋업을 까는 어떤 과정이 잘 들어갔었죠. 그래서 포인트적으로 많이 따먹었었어요. 그래서 드리쿠스 두플래시가 전략은 스트링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KO로 이겨야겠다. 화끈하게 경기해야겠다.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쓰러뜨려야 돼. 이런 다라기보다 그냥 5라운드까지를 다 준비한 것 같아요. 너는 킥 짤짤이냐 나는 잽 짤짤이다. 그래서 누구의 짤짤이가 더 잘 들어가는지 보자 하면서 2라운드부터 3라운드 초반까지는 서로의 짤짤이 가지고 계속 이제 수싸움을 하면서 본인의 짤짤이가 누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어떤 싸움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스트링랜드 세컨에서 지금 점수 1, 2라운드 다 졌다 너가. 그리고 너무 잼만 내니까 볼륨이 너무 적다. 1, 2라든지 라이트라든지 다 내야 된다. 근데 스트링랜드가 디펜스가 좋은 이유는 짧게 하나만 내고 바로 회수해가지고 가드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상대가 때릴 곳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 본인도 공격을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다 몸을 가드치고 있으니까. 앞발도 들고 있어서 바디라든지 로우킥을 이제 쉴드하고 있고 이제 손은 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얼굴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대신 내 손이 나가게 되면은 또 손이 여러 번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철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계속 이렇게 짤로 이제 이야기하던데 이 철옹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팅핸드가 물론 필드에서 뛰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를 이제 조합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그 말을 듣고도 근데 스팅랜드가 세컨드의 말을 들었지만은 왜냐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수비가 지금 잘 되는데 이 수비가 깨지면서 내가 공격 볼륨을 높이느냐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 번의 볼륨을 낼 수가 없겠다는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전략을 고수를 해요. 원툴로 해. 그냥 디펜스 고수하면서 잽잽잽. 디펜스 고수하면 잽잽잽. 한 번씩 카운터, 그 다음에 투, 그 다음에 라이트. 뭐 이러면서 좀 한계적인,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하고 또 상대를 정신없게 공격 옵션을 여러 가지를 주면서 변칙적이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한계가 있었던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딱 경기가 기울어졌을 때는 언제 기울어졌었냐면 이제 디플래시도 2라운드 끝나고부터는 이제 중심을 뒤로 준다라기보다 앞으로 주면서 펀치도 이제 섞으면서 4개 관절에서 백스핀 엘보우, 백스핀 블로우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바디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디 펀치라든지 다양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뒤착이라든지 상대를 계속 이제 조련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체중 실어서 친 이제 그 펀치가 12시 방향에서 션 스트링랜드가 왜 코를 맞는데, 그러면서 션 스트링랜드가 그때부터 코가 자세히 보면은 휘어요. 반대쪽 맞았던 방향으로 휘어 있으면서 출혈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코를 계속 잡으면서 이제 의식하면서 그때부터 스트링랜드의 기어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경기 추가 완전 이제 기울게 되었죠. 그러면서 드리프트 디플래시도 이제 냄새를 맡고 경기가 저돌 쪽에 들어갑니다. 얘 이제 뭐 없구나 하고, 지금 반응 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떡이 되면서 그때부터 거의 전의를 상실했죠. 그래도 이제 스트링랜드가 조금 이제 계속 도망 다니면서, 등을 보이면서 도망 다니거든요. 막 달려다녀요. 예. 회피를 하는데, 그러면서 회복을 하면서 저항적인 어떤 카운터성이나 오지만 펀치를 많이 날리긴 했지만은, 디플래시는 이미 5라운드까지 뛸 수 있는 하고 데미지도 전혀 받지 않았고, 간간히 한 번씩 잽은 이제 적중이 됐었지만은, 크게 뭐 디플래시를 괴롭힐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어떤 위력은 없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3라운드 끝나고 4라운드 때도 이제 더 퍼부어야 된다, 리스크를 갖고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컨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션 스트링랜드는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구사하더라 많이 못 내더라고요. 하고 또 저돌적이야 못 나가, 체력이 떨어져서인지 코가 나가가지고 코의 어떤 아픔의 정도가 너무 커서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더 냈다가는 하고, 또 상대가 상대를 붙어봤었을 때는 이 수 알잖아요, 레벨을. 하고 또 나보다 몇 수 앞인지. 근데 내가 여기서 원투 쓰리 콤비네이션을 냈다가는 내가 맞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얘한테 안 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디펜스만 주구장창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끝났고, 끝나자마자 스팅랜드가 바로 디플래시한테 가서 손을 들고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너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결과를 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스트링랜드는 한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예, 진짜로. 물론 이 초롱성을 아데사냐는 못 깼어요. 예. 아데사냐는 못 깼지만 이런 디플래시 같이 아데사냐보다 더 영리하고 더 냉철하고 더 여러 가지 툴을 갖고 있고 레슬링까지 섞을 수 있잖아요. 디플래시는. 근데 디플래시가 연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슬링을 장착했었는데, 이번 전략 때 레슬링까지 안 가도 얘를 괴롭힐 수 있겠다, 타격이나 스탠딩에서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슬링 옵션을 뺐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노출시켜봤자 다음 이제 3차 방어전 4차 방어전 할 때 본인이 더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고 분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면은 레슬링 안 섞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초반 라운드 때 이미 스트링랜드의 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약간 본인의 어떤 이제 타격 기술로만 이제 조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이색적이었던 거는, 스트링랜드가 전에 상대였던 샤마 알렉스 페레이라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알렉스 페레이라는 언어가 틀려요, 션 스팅랜드라고. 그래서 통역사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통역사 옆에 귀에 대고 샤마가 계속 뭐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이제 1초 뒤에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희석해서 이제 이야기해준다 하더라고, 해석해갖고. 근데 그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세컨이 빨리빨리 메시지를 봐주고 1초 만에 하이킥이 날라가고 1초 만에 경기가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건데, 효율적이진 않지만 본인 기세라든지 심정 안정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라이트급의 고트가 내 뒤에서 같이 해주고 있다, 한 팀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심적 안정감이 스팅랜드를 더했을 것 같고, 경기에서 전문적인 세컨이 나고, 또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지만은 어떤 샤마의 어떤 세컨적인 보이스는 거의 없었고, 그냥 본인 메인 코치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리딩을 하고 핸들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코치가 입력을 하면은 이제 스트링랜드가 출력이 이제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그거는 스트링랜드가 멍청하고, 스트링랜드가 뭐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행을 못했던 게 아니라, 가서 필드에서 뛰어봤을 때는 그게 또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디플래시가 워낙 잘하고 두 수 뭐 이상 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팅랜드도 굉장히 답답한 표정으로 후반 라운드를 이제 임했었고, 거의 이제 내가 졌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끝까지 이제 KO 안 당하고 내가 판정까지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라는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나가버렸던 게 굉장히 컸었고, 초반 라운드 때 이미 포인트 싸움에서 하고 또 볼륨 싸움에서 끝나버려, 이게 이미 좀 거기서 이제 기세가 꺾여버린
뺏겨버린 게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쉽긴 해요. 하고 또 스트링랜드의 이런 스타일의 한계가 3차전을 하더라도 디플래시를 뭔가 이길 수 있는 파이법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디플래시보다 엄청 레슬링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막 깔아놓고 거기 위에서 막 눌러놓고 때리고 서브미션 들어가고 이런지 않은 이상은 타격전으로는 답이 없어요. 디플래시가 훨씬 앞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도 션 스트링랜드가 물론 비슷한 스타일로 오겠지만은 여기서의 뭔가 변칙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디플래시의 다양한 변칙적인 것들 뒤를 돌아 있을 때 등을 보였을 때도 갑자기 기술이 나오고 거기서의 어떤 공격 옵션이 나오고 거기서도의 디펜스가 되는 게 디플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게임 오락실에 오락기 게임 뭐 더킹이나 철권으로 따진다고 하면 4개의 키가 있다면은 손 2개, 발 2개의 키가 있다면은 아무거나 누르면은 나가는 게 약간 디플래시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스맨드도 물론 독특하지만은 그만큼의 독특한 캐릭터를 한 명 더 꼽자면 디플래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또 분석하기 좋고 디플래시는 1차전 준비했을 때에 거기서 본인이 리스크를 안 가져가고 왜냐하면 본인이 중심을 앞에 주고 하고 또 전진으로 압박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데미지를 빼버리고 뒤에서 더 긴 거리에서 킥으로 데미지로 포인트를 쌓아놓고 그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판정으로 가도 본인이 이길 수 있게 그렇게 경기 전략을 깔아놓은 거죠. 내가 펀치 대 펀치로 하게 되면은 스팅랜드가 훨씬 더 복싱을 잘하니까 거기서는 이미 본인이 졌으니까 거기서의 전략은 정면 승부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갖고 왔고 또 디플래시가 향후에 또 본인이 또 경기 끝났을 때 인터뷰에서도 상대가 없다 그러면서 세컨으로 왔던 이제 알렉스 페레이라를 도발하는 듯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줬던 알렉스 페레이라도 굉장히 멋있고 또 한때 적이었던 하고 또 알렉스 페레이라 미드급으로 혹시라도 내려가게 되면은 적으로 이제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 세컨으로 들어가서 딜을 지켜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쇼적으로도 멋있었고 든든했고 스트링랜드도 경기를 임하고 등장하고 할 때 좀 든든하지 않았을까. 물론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물론 세컨을 봐준다라고 하더라도 몇 박자 느리겠지만은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하고 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싸운다면은 알렉스 페레이라가 내 뒤를 봐준다고 하면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심적이라든지 기세적인 거라든지 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향후 한 1, 2차 방어전 또 무난하게 디플래시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링랜드는 디플래시 알렉스 페레이라를 제외한 아데사냐라든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잡습니다. 진짜 휘테커라든지 코스타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디플래시하고 치마에프하고 뜨면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치마에프는 레슬링을 진짜 약간 본인이 쓰고 있는 공격 옵션 중에 원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디펜스로 막아낼 수 있을까, 디플래시가. 그리고 또, 치마에프는 이 디플래시의 이런 변칙적인 공격들하고 또 4개 관절에서 나오는 킥과 펀치를, 잘 수비해내고 있고, 거기서 카운터성 태클로 들어가서 연계되는 레슬링이 이어질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치마에프하고 물론 디플래시하고 바로 타이틀전 할 수 있는 명분은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가 뭔가 좀 항마이지 않나. 디플래시를 좀 괴롭힐 수 있는 항마이지 않나. 왜냐면 타격 대 타격으로는 디플래시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데사냐가 됐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답이 안 보입니다. 워낙 변칙적이고 뭐 여러 수 앞이에요. 미드급에서 선수들 중에 깔아놓고 보자면 누구냐 휘테커도 굉장히 타격적으로 정교하고 타격 베이스의 선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레슬링 원툴인 치마이프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예 레슬링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깔거나 막 레슬링으로 계속 무한 테이크다운으로 압박하고 완력이나 약간 요런 어그레시브를 보여주면은 레슬링적인 어그레시브에서 어떤 한계를 부딪히는지 디플래시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디플래시의 파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준다면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